여러분은 커피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6세기경에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후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고 대부분 사람의 일상 속에 자리 잡게 된 커피. 커피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듯 커피가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좋은 영향들과 좋지 않은 영향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와 커피의 종류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들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금방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까지도 힘을 겨루고 있는 상태에서 인기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365일 동안 한국 성인은 평균적으로 353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커피 산업 규모도 2016년 5조 9천억 원에서 매년 약 5천억 원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왜 커피를 이렇게나 많이 찾게 되었을까요? 맛, 향, 문화, 일의 생산성 증가, 에너지?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 각성효과나 집중력을 기대하며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커피와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억의 정의는 이전의 인상이나 정보를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인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야겠죠? 호킨스 대학교의 마이클 야사 교수 연구팀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기억은 적어도 획득, 고정, 재생이라는 이 3단계를 거쳐 뇌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 중 한 단계만 빠져도 기억은 저장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과정을 추가하면 놀랍게도 기억은 크게 향상됩니다.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평소라면 잊었어야 할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정착시키는 고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끼니의 식사를 기억하고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교통사고를 목격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를 목격하기 전에 먹었던 저녁 식사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기억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행동 태깅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뭔가 큰 사건이나 인상 깊은 일이 생기면 그 사건보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건 이전의 정보를 기억에 정착시키죠. 여기서 재밌는 건 저녁을 먹을 당시엔 이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할지 말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 이후의 사건에 의해서 그 저녁 먹은 사건이 기억으로 정착됐다는 점입니다. 마이클 야사 교수 연구팀도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행동 태깅을 유도해보자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카페인이 고정 과정을 촉진한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카페인이 이전 사건을 정착시킬 큰 사건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실제로 실험 결과 공부한 후에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공부하는 동안 얻었던 지식이 좀 더 장기 기억으로 잘 저장됐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식사 후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업 후에 커피 한 잔을 해야겠네요. 아이러브 하이브리드 커피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포장 구성이 되게 좋은 편이어서 선물이나 답례품 그리고 캠핑, 피크닉 같은 야외 활동으로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원두에 자연의 티 종류들이 이제 블렌딩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맛과 향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든 제품들은 드립백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커피 기름을 좀 적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이제 저카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커피를 좀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 카페인 부담을 좀 적게 즐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I love hybrid 커피.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